안녕하십니까. 사출금융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이균덕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사출금융이란 어떤 것인지 그 기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하실 것은 총 20차시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차시는 금융에 해당되는 이해입니다. 자, 금융이란 우리들 흔히들 말하는 금융과 그 다음에 2차시에서는 성형입니다. 금융과 성형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차시와 2차시는 금융과 성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3차시는 사출 금융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는 사출 금융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몰드 베이스와 이 몰드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조립도 이해입니다. 즉 금융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와 거기에 해당되는 도면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5교시는 유동기구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유동기구 이해는 첫 번째, 이 플라스틱 수지가 흘러가는 그 기구에 해당되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기구에 해당되는 이해는 첫 번째 각각의 총 6가지의 부품의 구조가 있지만은 5교시에 있어서는 2가지, 6교시에 있어서 또 나머지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시는 유동기구 즉 수지에 해당되는 금형의 온도 조절 기구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조절 기구에 해당되는 이해와 그것을 8차시까지 하시고, 자, 9차시와 10차시는 제품 지출기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형에서 그 성형품을 뽑아내는 그 기구에 해당되는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차시에는 언더컷이 없는 제품의 지출기구와 10차시에서는 언더컷이 있는 지출기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시는 각각에 해당되는 성형품 설계가 되겠습니다. 즉 플라스틱 제품의 성형품 설계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드리고 12차시는 그 플라스틱 성형품 설계에 해당되는 파팅 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파팅 라인의 정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차시는 사출 성형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즉 앞까지는 금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출 성형기에 올려서 제품을 뽑아내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사출 성형 이해는 그 다음에는 그 사출 성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공정에 해당되는 것이 14차시가 되겠습니다. 자, 15차시는 사출 성형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건을 어떻게 맞출 거냐, 조건을 맞추어서 이 조건에 의해서 성형품이 양품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차시는 가장 기본되는 플라스틱의 재료에 대한 이해를 16차시와 17차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차시와 19차시와 20차시는 앞서 금형에서 나온 제품 금형을 가지고 앞서 나온 사출 성형기에서 성형 조건에 맞추어서 그 성형품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각각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 데 대해서 약 3차시, 18차시와 19차시, 20차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총 사출 금융 기초는 20차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시에 해당되는 것은 금형의 이해입니다. 금형이란 무엇인지, 금형의 개요와 이 금형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즉 효과가 되겠습니다. 금형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고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 금행산업의 특성입니다.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금행이란 그냥 털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행이 원래는 뿌리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약 6대의 뿌리 산업이 있습니다. 그 6대의 뿌리 산업에 첫 번째가 금행이 들어갑니다. 이 금행의 특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금행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뿌리 산업의 기초가 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은 다 금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여기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사출 금행과 프레서 금행만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금행은 여러 가지의 약 6가지의 금행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형이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흔히들 금형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털입니다. 즉 일반적의 정의는 이 금형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털을 가지고 소성을 이용한 것과 또 전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재료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퍼지는 성질을 이용한 가공 방법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털이 금형이 되고요. 이것이 요즘 와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털이 요즘 와서 이 금속 대신 플라스틱으로 털을 만듭니다. 플라스틱으로 털을 만들고, 또는 석고로 털을 만듭니다. 또는 파라핀으로 털을 만들어서, 즉 급속으로 간이 금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해 낸다든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들 금속으로 만들어진 털을 금형이라고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털을 몰드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고로 만들면 석고털이 되겠습니다. 또는 파라핀으로 만들면 파라핀 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으로 말하는 금형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진 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국제금행협회에서는 통상 금행 표기를 영국식 표기로 MOULD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ULD를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실 겁니다. MOLD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냥 약자로 MOLD를 쓰시는데, 아시아 금행협회라든가 또는 국제금행협회에서는 MOULD로 다 통일을 하도록 표기를 되어 있지만도 통상 MOLD로 쓰다 보니까 저 역시 강의 시간에는 MOLD로 해서 여러분들인데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명칭은 각각의 나라에 따라서 명칭이 틀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금형을 다이와 몰드라고 해서 다이 앤드 몰드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가네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털 또는 행이라고 해서 가다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중국적 중화권입니다. 중화권은 대만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서는 이것을 모구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요 모구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 모자는 법모자입니다. 법모. 그 다음에 요 구는 가출구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법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모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은 즉 EU 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그냥 스페셜 툴링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구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왜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하시나 하면은 스페셜 툴링이라는 의미는 다이, 우리가 말하는 다이와 몰드, 즉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몰드와 또는 패턴,
형식 외에 지그 앤드 픽처라고 해서 지공구 또는 표준 공구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스탠다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 몰드, 패턴 이것을 특별히 제외하고 금형은 특수하다고 해서 스페셜 툴링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이를 프레스라는 금형으로 쓰시고 요 몰드라는 것을 사출이라는 금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드와 프레스와 사출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통틀어서 금형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와 프레스를 완전히 구분을 하다 보니까 흔히들 당신 뭘 하시나 그러면은 프레스 한다, 다이, 사출 한다로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와 프레스는 다시 차시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금형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을 드리면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틀인데 금형을 크게 나누면은 이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들 흔히들 보시는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위에 것과 밑에 것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이 음식물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아래 위 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금속 재료가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로 집어넣어서 하면은 음식물이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약품을 집어넣으면은 약품의 모양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은 플라스틱의 제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요즘은 3D 프린터까지 각각의 다 금형이라는 용어로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모든 금형이라는 용 안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용 안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만드는 사람과 이 안에 약품을 집어넣는 사람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금형으로 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금형을 사용할 때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형은 생산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왜? 한 번에 많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것이 사출 금형으로 오면은 사이클 타임이 되고 프레스 금형으로 되면은 SPM이라고 해서 분당 타발수로서 생산 시간을 단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놓은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에 따라서 그 제품이 금속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항상 규격이 일정하게끔 만들어지겠습니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제품의 규격이 동일하다 보니까 각각의 제품과 서로 조립 생산이 쉽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품의 규격이 동일하고 서로 호환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제품의 조립이 쉽고 그 다음에 금속으로 바깥 털을 금속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외관 제품이 깨끗하고 즉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얇은 제품은 또 생산이 가능하고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는 소리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자동차의 경량화라든가 또는 어떤 항공기에 사용되는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경량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즉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금형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형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을 균일화시키고 표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에 따라서 조립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도금 또는 페인팅 즉 2차 가공을 생략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도 성형 분야에 가시면은 복합 성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2차 가공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성형과 금형이 개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형을 사용하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금형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금형산업의 특징은 일단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이 되겠습니다. 즉 고밀도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이 되고 특정 제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금속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금속 안에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을 엿는다든가 약품을 엿는다든가 또는 철판을 엿는다든가 플라스틱을 엿는다든가 고무를 엿는다든가 유리를 엿는다에 따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왜? 금속으로 만들어져 놓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데 최적의 산업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업체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수주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이점에 설명했다시피 전문화와 분업화의 조화를 이루는 중소기업형의 산업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형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형이면서 이 중소기업형의 특화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금형만은 대기업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특화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어 전공하는 회사와 또는 가전제품의 소형 제품가 또는 대형 제품가에서 특화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전후방 산업의 핵심 뿌리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핵심 뿌리 산업에 6개 핵심 뿌리 산업이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금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소성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용접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기능을 부여시켜서 만드는 표면 처리와 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6개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뿌리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발달되려고 한다면 이 6개 산업이 뿌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흔히들 이 금형의 뿌리 산업인데도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형산업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금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고정밀 엔지니어링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 수출 주도형 전략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주도화 산업이 이 금형산업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형산업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